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2015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40번부터 43번 문제 작자 이상의 금우태자전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 1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의 서술상의 특징. 위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것들. 서술상의 특징. 이것이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도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41번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 A와 B에서 말하기 방식.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되겠죠? 42번 보기를 참고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우태자전에서는 주인공 태자가 윤혁의 온갖 시련을 겪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생과 동시에 납치, 산에 버려짐, 백학의 호의를 받음, 궁으로 다시 오게 됨, 소에게 먹힘.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고전소설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 비범한 인물의 시련과 그리고 극복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거 지문을 분석해보면 나올 것 같고요. 43번은 이제 어휘 문제네요. 한자성어. 양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뭐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전 소설 인사배 동일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 그런데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고전 소설에서는 가리키는 대상을요, 막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공, 상공, 뭐 무슨 서방, 뭐 이렇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라서 그 호칭을 잘 분석해서 잘 따라와 주면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물이 누가 나오는가, 인물을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의 줄거리가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부분이니까요.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잘 분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역 파사국의 왕은 정덕황후, 순경후, 보만후라는 세 부인을 두었는데 스라의 자식이 없어 늘 근심이었다.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만후가 태자를 낳게 되자 양후, 정덕왕후와 순경후는 이를 시기하여 시비 차량을 짜고 태자를 고깃덩어리와 바꿔치기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네.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양후. 정덕왕후하고 순경후가 지금 누구하고 짜고요? 체란하고 짜고 누구를? 보만후. 왜요? 시기했어요. 아들을 낳았거든요. 태자. 고깃덩어리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자가 어떤 인물이다? 아까 우리가 보기 읽었지만 비범한 인물이다. 분석 들어갑니다. 체란 아래기를 낭낭은 이것을 보시옵소서. 아이가 아니라 핏덩이를 낳으셨으니 이런 변개가 어디 있으리까. 보만후 혼미 중 놀라 급히 몸을 들어보니 과연 아이는 간되었고 붉은 고깃덩이 이거는 혼비백산할 정신이 없는 중 가만히 생각하되 보만후의 감정이 어때? 혼비백산했어요. 왜요? 자식을 낳았는데 분명히 아이인 줄 알았는데 빨간 고깃덩어리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 아까 정녕 한 남자아이를 보았더니 이 어찌된 일인고 지금 보건대 고깃덩이가 있은지 아까 잘못 보았던가? 잠깐 의지하여 졸 적에 나무로 보았던가? 곡절을 알 수 없어 의혹이 만단한 여러 가지니 양후가 와서 미문하거늘 미처 대답하지 못하고 문득 기절하거늘 양후가 말하기를 해사는 임의로 하지 못하나니 과도에 근심하지 마시고 몸이나 보증하소서. 이에 국가밥을 무수히 권하니 이때를 당하여 보만 후 어찌 뭐에 빠진 줄 알리요. 자, 지금 보세요. 이때를 당하여 보만 후 어찌 뭐에 빠진 줄 알리요.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서술자가 하는 말이죠. 서술자의 직접 개입. 이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서술자의 감정을 알 수 있고요.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소설은요. 어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와
그리고 행동의 원인까지도 다 파악해냅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대기적 구성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내용을 전개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술자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상황 정리, 그리고 독자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술자가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눈물을 머금어 눈물을 흘리고요. 노심초사할 뿐이더라. 이것이 바로 보만우의 감정. 이 보만우의 정서를 잘 파악을 해둬야 되겠죠. 그날 밤 양우가 아이를 무릎에 놓고 보니 골격이 장되어 용봉지자요 천일지표라. 뛰어나다 이 소리예요. 비범한 인물이다 이 소리예요. 용봉지자 천일지표 비범한 인물이에요. 주인공이. 제목이 금우대저전이니까 은은히 국왕의 모습이 많아 엄연한 군왕의 상임을 양우 탄식하거늘. 이런 아이를 만일 해하면 천황이 어찌 없으리요. 만일 처치하다가 곧 발각되는 날이면 우리 두 목숨이 죽을 뿐 아니라 왕상의 씨가 없어질 것이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요. 무수히 생각하다가 이미 내친 걸음이나 주판 지세로 어차피 내가 돌릴 수 없는 이미 내르막길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벌어진 일을 쏘아진 화살이다. 죽은들 어찌 그저 있으리요. 악한 마음이 이러 체란더러 묻기를 이 아이를 어찌 처치하면 좋을꼬. 개교를 생각하여 속히 처치하라. 날짜가 더디면 발설될까 두려우니라. 체란이 대답하기를 이 궁은 기억을 묶어보세요. 큰 산이 있을 때 사나운 짐승이 많아 사람이 감히 그 근처에 가지 못하오니 아이를 갖다가 산 중에 버리면 짐승의 밥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모티프냐? 기아 모티프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까 보기 봤죠? 보기에서 문제 보기 42번 문제 보기에서 시련 버려짐을 당합니다. 양후 이르기를 그러면 속히 행하라. 체란 안하기를 오늘 밤중에 갖다 버리오리이다. 이날 밤 사경에 체란이 아이를 싸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갈새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하여 무서운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1~2쯤 가서 아이를 산 언덕에 버리고 급히 돌아올세. 호련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바람소리 진동하는지라. 체란이 한 걸음에 급히 궁중으로 내려와 양호를 보고 아뢰기를 아이는 아마 수리의 밥이 되었을 것이오리이다. 막 버리고 돌아오려는데 머리 위에서 이상한 새소리와 바람이 지나더니만 독수리가 채 갔나 보이다. 사람이 죄는 못 지을 일이 어찌나 무서운지 죽을 뻔하였습니다. 양후 상을 후하게 내리며 이르기를 다음날 가서 보고 오라. 이튿날 체란이 산중으로 들어가 보니 백학이 한 날개,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한 날개로는 땅에 깔고 한 날개로는 아이를 덮고 있다가 사람을 보고 달아나거늘. 그러니까 결국 내려온 게 솔개가 아니라 수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백학이었다. 백학의 도움을 받는 거죠. 조력자의 도움 뭐 이렇게 되겠죠. 사람은 아니지만 조력자의 도움. 나아가 자세히 보니 아이가 밤새 더욱 장성함과 같거늘. 체란이 놀라며 바로 생각하되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로다. 어찌 백학이 와서 후회할 줄 알았으리요. 급히 돌아와 양후에게 그 일을 고하니 양후 대경 실색하여 그 아이를 그곳에 두어서는 아니 될 일이니 데리고 오라. 이에 체란 아뢰기를 그냥 두면 짐승의 밥이 아니 되더라도 굶주려 죽을지니 갔다가 무엇을 하려 하나이까. 양후 이르기를 짐승이 호위할 적에는 범상한 아이 아니로다. 필연 사람이 있어 구하니 어찌 후환이 없으랴. 데려다가 달리 처치하여 뒤의 근심을 덜리라. 체란이 명을 받들어 즉시 가서 데려왔거늘. 양후가 귓속말로 가로되 이제 남을 해하려다가 우리가 도리어 근심을 맡았도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체란에게 묻기를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다른 방침을 다시 생각하라. 체란이 묵묵무언이다가 무릎을 치며 아뢰기를 묘하고 묘하다. 기특한 꽤 있어 귀신도 모르게 처치하리니 염려치 마옵소서. 양후 급히 묻기를 무슨 꾀가 그같이 묘하냐. 급히 일로 속 시원하게 하라. 체란 아뢰기를 폐하께서 일찍이 후원의 밭을 가라 늘 천하 용형을 보시나니 그 밭을 가는 소가 병이 나서 다른 소로 바꾸실세 암소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암소가 사나워 사람을 보면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므로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니 죽을 주려 하여 놓고 섰으면 사람을 쫓아잡으려 하니
소 구유에 이 아이를 넣고 여물을 많이 주면 뼈도 남기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아주 잔인하네요. 양호 크게 기뻐하여 이 계교 가장 신기하고 묘하다. 체란 아니면 우리 두 사람이 어찌 베개를 편히 하리요. 무슨 경사는 난듯하여 잠들기를 기다려 행사하려 하더니 이윽고 날이 점점 저물어 인적이 조용하거늘 체란이 양호와 같이 가서 아이를 소 구유에 담아놓고 위에다가 여물을 많이 넣고 멀리서 바라보니 대저 천지간에 이런 몹쓸 무리가 어디 있으리요. 천지 무심하지 아니하시니 귀인은 백신이 호위한단 말이 옳도다. 자, 이거 뭡니까?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이때 암소가 여물을 해치고 아이를 곱게 통째로 삼키고 이후로는 여물도 아니 먹고 옆에 가만히 있으니 이 소는 하늘소로 태자를 위하여 내려와서 태자 구하고 하늘에 오를 소더라. 이때 양호와 체란이 바라보고 돌아와서 기꺼워함이 측량할 길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문이 끝났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행동과 외양 묘사 아니죠. 인물 희화와 재미있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액자 구조 아니죠. 사건을 유기적으로 아니죠. 고전술의 특징은 뭡니까? 우연적, 그죠? 우연적, 유기적이다라는 건 현대소설의 특징이에요.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상황에 대해 진술. 서술자 개입 나오죠. 이때 당하여 보마노 어찌 뭐야 빠진 줄 알리오. 그리고 또 귀인은 백신이 호위한단 말이 옳도다. 이렇게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 점차 시마 이거 틀렸죠. 꿈속 장면을 살펴 꿈속 장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자, A,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A에서는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상대방을 지켜 세우고 있다. 과장되게 표현한 건 맞죠. 근데 상대를 지켜 세우고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B. B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를 속이고 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 왜 상대를 속입니까? 상대에게 설명하려고 해야 되는 양후를 지금 양후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속이는 건 아니죠. A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B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원망? 아니요. 둘 다 반성하는 건 없습니다. A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B에서는 자신의 의도 둘 다 의도는 직접 드러내고 있죠. 5번이 정답인데요. A, B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예측하여 상대를 안심시키고 있다. 태자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다. 자, 43번. 보기 아까 읽었었고요. 1번 보만우는 태자를 직접 보았지만 양후와 체란의 거짓말에서가 진실을 모른 채 애만 태운다. 맞지요? 분명히 봤는데 내가 헷갈리는 건가? 내가 아까 잘못 보았던가? 맞죠. 나 산에 버려진 양후가 태자의 모습을 보고 죽이길 망설여 체란이 나서 태자를 양후 몰래 버린다? 태자를 양후 몰래 버려요? 명령 받고 버리는 건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명령을 받고 체란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태자의 비범을 깨닫게 된 체란은 산에서 일어난 일을 양후에게 알린다. 맞지요? 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양후는 태자를 산에 두어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해서 다시 데려오게 하고 소에게 먹힘 자신들의 계획과 의대로 성공했다고 믿은 양후와 체란은 함께 기뻐한다. 하지만 그 소는 하늘소로 태자를 위해 내려와서 태자를 구하고 하늘로 오를 소다라는 거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43번 한자성어 이제 낼 게 없으면 이렇게 한자성어 문제 낸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에 나타난 양후. 자, 이제 남을 헤아르다가 도리어 우리가 근심을 맡았다. 우리가 이제 근심을 맡았다. 남을 헤아르다가 자승자박이다라는 한자성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묶는 거 자승자박. 1번 방약 무인.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자포자기는 자기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호가호의는 남의 권세를 빌려서 잘난 척하는 것.
힘 있는 척 하는 겁니다. 남의 권세를 빌려서 힘 있는 척 하는 거. 자기 힘이 아니라 남의 권세를 빌려서 세력을 떨치는 것을 말하는 게 호가 호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0번부터 43번 문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고전 소설 분석하고요. 그리고 인물이 가리키는 말, 인물을 가리키는 어떤 호칭들 잘 유의하시고, 그리고 고전 소설의 특징들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